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페이지 40페이지에 나오는 독자의 사연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바딤의 답변은 더욱 짧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나 심리맨은 이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굳이 이 독자 사연, 오늘의 주제에 제가 제목을 달자면 노래 따라 가는 인생, 뭐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따라 가는 인생이라는 검색어를 쳐도 글이 주르륵 나오고 있지요. 먼저 독자 사연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딤에게 사연을 보낸 독자의 직업은 랩 작사가입니다. 작사와 작곡을 둘 다 한대요. 작사 작곡가예요. 내용인즉슨 뭐냐면 노래의 가사 내용이 실제로 가사 말처럼 현실이 나타나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랩 가사를 읊어왔던 그런 가수들이 실제로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니라 결국 그러한 의식이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동조시켜서 현실로 가져온 거 아니냐. 트랜서핑 원리에 부합해서 그 가사말대로 자신의 현실이 구현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도 의식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바딤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줄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끝. 이거. 네. 이 바딤 젤란드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저만 하더라도 군더더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이 바딤 젤란드는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더 이상 설명은 필요치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저는 여기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과 답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트랜서핑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지금 계속 똑같은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 조명을 쏩니다. 빛을 비추죠. 그러면 그 무대 위에 그 빛이 쏘아진 그 영역만큼은 뭐예요? 나의 무대가 되는 거죠. 빛이 쏘아지면 그만큼이 나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주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어텐션이죠. 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주의의 빛은 트랜서핑 고전적인 개념으로는 뭐가 돼요? 사념체, 긍정 사념체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 섹터에 동조될 수 있는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방사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반영되는 거예요. 현실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위의 빛을 어디를 향해서 쏘느냐. 그것이 너의 세계의 층이 될 것이다. 너의 세계의 층. 그것이 나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노래 따라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있죠? 가수의 인생은 노래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노래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뭐 제목 운명론 또는 가사 운명론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예를 드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인터넷에서 건져온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아세요? 신신혜 씨가 부른 노래. 제가 알기로 신신혜 씨는 연기자로 알고 있는데 노래를 불렀죠.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신신혜 씨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어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신신혜 씨가 이 가사 말대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김광석 유명한 가수죠. 통기타 가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광석이 서른 즈음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배호라고 아십니까? 저는 이름은 들어봤고요. 노래는 잘 모르는데 옛날 가수죠. 예, 이 배호가 부른 노래 중에 영시의 이별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제목 가사 말처럼 영시의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서지원이라고 또 있어요. 서지원 아마 90년대 가수로 알고 있는데 내 눈물 모아라는 가요 노래가 있고요. 이 노래 가사말에 이런 게 있어요. 창밖으로 하나 둘씩 별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네, 별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죠. 그래서 그 가사말처럼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가사가 자신의 현실이 된 사례도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는데, 송대관이라고, 네, 뭐 태진아를 알면 알 수 있는 가수죠. 송대관, 트로트 가수인데요. 대표곡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라고 하죠. 근데 그 가사처럼 10년 넘게 유명세를 타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유명해진 가수라고 하는데요. 가사말 그대로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버려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네, 이 가사처럼 송대관의 인생이 무명에서 벗어나서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제가 이야기하면서도요, 지금 좀 약간 오그라듭니다. 이 사례가요. 이 사례가 약간 오그라들어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억지로 끼워 맞힌 느낌? 네, 그런 게 좀 들어요. 억지 해석을 하는 느낌, 그런 게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가사말,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인생과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독자가 보낸 이 사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역시도 가수와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곡조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래와 가수의 삶과의 상관관계는 있다, 저는 이 입장이에요. 다만 이렇게 온라인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들을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먼저 찬성하는 입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수가 자신의 노래 중에 한 곡을 히트를 시키려면 최소한 5,000번은 불러야 된다. 5,000번은. 자, 5,000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지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과 지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이 노래가 나와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히트 치려면은 노래를 기계적으로 부르면 됩니까? 악보에 정확히 틀리지 않고 부른다고 히트 쳐지나요? 정말 잘 부르는 노래들은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살려야 되죠. 감정을 실어서.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처럼 불러야 된단 말이죠. 집중을 해서 내 얘기처럼 소화를 해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와 가수가 또 하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가, 노래가 그 가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수 100명에게 자신의 히트곡이 삶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91명이 히트곡 가사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한 출처가 어딘지 이런 건 이제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고서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여러분, 거짓 정보를 여러분들이 부풀려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근거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무 위키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 운명론, 제목 운명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영양가 없는 자기 개발류의 글들을 통해 확산된 억지 주장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이런 것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단순히 노랫말과 그 가수의 인생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사례를 찾기 시작하면요, 결과론적으로 너무 끼워 맞추기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사 운명론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반대 사례,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혀 그 가수가 부른 노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핵심은 그 가사 노랫말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이게 노래 악보집이라고 합시다. 가사집. 이 노래가 쨍하고 해뜰 날처럼 밝고 긍정적인 노래일 수도 있고요. 먹구름이 껴있는 이렇게 우울한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수가 이제 이 노래를 받아서 부르죠. 감정을 표현해서, 감정을 심어서 부릅니다. 네. 수천 번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히트를 했어요. 반짝반짝. 그러면 이 사람이 우울한 노래를 이렇게 소화를 해서 히트를 치면 이 사람은 이 가사처럼 우울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밝은 가사를 소화를 해서 밝은 노래가 히트를 치면은 이 사람 인생이 쨍쨍쨍 빛나는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 이것만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구조로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관건이 뭐냐,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이 사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떠하느냐,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밝은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밝아지고, 우울한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필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존재, 태도, 그 사람의 태도, 존재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노래는 거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수천 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도 영향을 안 받는 건 뭘까요? 그것은 이 노래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일로서 노래를 불어, 직업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해. 그럼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곧 가수야. 나는 단지 직업인으로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나는 가수가 곧 나의 인생이야. 이러면 이 노랫말이 이 사람과 혼연일체가 되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진 거죠. 노래에 대한 태도.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노래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받아 부르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삶이 곧 가수다. 노래하는 게 나의 삶이다. 이런 사람은 이 가사와 노래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온 존재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노랫말이 아무래도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겠죠. 그래서 밝은 노래를 부르면 밝아지고 우울한 노래를 부르면 우울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확언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거, 사념. 생각한다, 사념체를 방출한다, 확언을 한다 이랬을 때는 그 말과 생각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믿음이 깔려 있어요. 믿음. 확신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의심이 적어져 있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랫말을 내 걸로 받아들여, 내 얘기로 받아들여. 영혼과 마음이 일치해. 내 마음이 이것과 하나가 돼. 완전히 동조가 돼. 그럼 어때요? 그대로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수의 태도, 노래를 대하는 태도, 가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이 변수이다.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태춘, 박은옥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노래와 가사가 하나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영향을 받아요. 김광석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음악을 하는 분이에요. 질문을 해온 게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었나 봐요.
본인은 우울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펜듈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우려가 좀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우울한 음악을 주로 부르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울한 음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해진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울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감정이라고 여길 필요도 없다. 오히려 또 우울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럼으로써 유명해지는 경우도, 히트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울한 음악으로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고 펜듈럼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음악과 자신을 분리시킬 줄만 알면 된다.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나는 그 우울한 음악을 직업으로서, 아티스트로서 음악을 다루는 역할을 구분해서, 내 자연인으로서의 나와 구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울이라는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우울할 때 우울한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울이 정화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우울과 슬픔, 이런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죠. 괴로움, 외로움. 이것도 정상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죠. 거기에만 빠져드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 중에 한 부분을 소중하고 섬세하게 정교하게 다룸으로써 그 감정선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울한 음악을 한다고 해서 내가 우울해진다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다. 또 여기 이제 생각나네. 조덕배라고 옛날 가수가 있어요. 이 조덕배 가수도 제가 볼 땐 이 존재로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사가 다 우울하고 암울하고 슬프고 그런데 이 사람 좀 그래요. 조덕배라는 가수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배우 있죠. 영화배우도 배역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나치게 그 배역에 몰입을 한 나머지 그 역할과 혼연일체가 되고 나중에 분리가 되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에 빠지고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심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어린 미성년 배우인 경우에는 그 배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 붙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더 넓게 보면은 이 인생 자체가 하나의 필름, 돌아가는 시나리오를 입혀서 돌아가는 영화 필름 아니겠습니까? 이 필름 안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뭘 하고 있어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할. 배역을 하나씩 맡고 있단 말이에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에 따라서 다양한 배역을 우리가 맡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건 뭐냐면 이 각각의 배역이 무엇인지 알고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것과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극장에서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죠. 영화에 빠져들지만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 안에 필름 안에 들어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필름이라는 것을 알고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고 역할이라는 것을 알면은 나는 그 다양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다른 역할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무수한 역할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내가 진짜 나구나, 선택권자를 가진 나, 깨어있는 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게 트랜스퍼잖아요. 현실의 지배자. 그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확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독자의 사연처럼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가사, 어떠한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듯이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하고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부르는 노래, 곧 내가 생각하는 사념체, 내가 선택한 목표, 그것이 뭐가 된다? 나의 현실이 된다. 그래서 인생 트랙을 이동한다. 새로운 영화 필름으로 넘어간다. 새로운 버전으로 들어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의
의미예요. 타프티에서 이런 얘기를 더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이 안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필름을 옮겨가는 거다. 이게 인생 트랙을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도, 주위의 빛을 사용해서 새로운 곳으로 쏴야죠.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우울한 노래 불렀더니 내 삶이 우울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밝은 노래를 부르셔야죠. 밝은 노래를 계속 부르세요. 계속 사념체를 방사하세요. 주위의 빛을 쏘세요. 어디로요? 이 밝은 빛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노랫말 따라서 가수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이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불러대던 그 현실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할 거냐. 많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편식을 하지 말고요. 건강식을 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갑자기 왜 이거 얘기를 하느냐. 이거 실제로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편식을 하지 마십시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자극은 일종의 음식과도 같은 거예요. 의식적으로 접촉을 하든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든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길거리를 거닐든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광고들은 여러분이 귀를 열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노출이 되게 돼 있고 접촉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 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건강식을 하라 이 뜻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적극적으로 뭘 하라? 건강한 거,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거, 긍정적인 자극을 의도적으로 접하시라 이 얘기예요. 왜냐? 사람은 노래 따라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래 따라 인생. 노래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 사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접촉하는 거. 그게 나를 만든다. 내 삶을 만든다 이거잖아요. 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을 접촉하라.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라. 건강식을 먹어라 이 얘기예요. 편식하지 말란 얘기는 뭐냐면 우울한 노래라고 그래서 듣지 말아야지. 슬픈 노래라서 듣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나쁜 감정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은 다 필요한 감정이에요. 우린 AI 기계가 아니에요. 아파할 때는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한 감정에 빠지는 거, 하나만 집착하는 거,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편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계속 이어지는 얘기죠. 나쁜 감정은 없다. 그럼 뭐다? 나쁘게 여기는 감정이 있다. 나쁘게 여기는 감정. 이 여기는이 뭐예요? 이게 내 태도예요. 감정에 대한 내 태도, 부정적으로 여기는 내 태도, 이것을 버려라 이거죠. 감정 자체를 지우려고 하지 말아라.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외로움을 지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외로움이 사무치고 참았던 외로움이 터져서 실수를 하게 된다. 인생을 그르치게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왜 외로움을, 왜 고독을 씹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묻어두고 덮어두고 도망다니기 바쁘냐 이거죠.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안을 나쁜 것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어때요? 불안을 덮어두고 도망다니기 시작하니까 더 불안이 막연하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잊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일을 벌입니다. 딴 데 몰두하려고. 잠시라도 멈춰 있으면 스멀스멀 불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쉴 줄을 몰라요. 불안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럼 긍정적인 자극이란 무엇이냐? 긍정적인 자극을 제가 많이 접하라고 그랬는데 긍정적인 자극이란 그럼 무엇이냐? 긍정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바꾸세요. 긍정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 난 행복해. 너무 행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마세요. 파랑새 쫓다가 끝납니다. 그냥 만족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만족. 편안한 상태. 긍정적 자극이란 지금 내 상태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더 주안점을 두십시오. 기쁨. 여기에도 너무 여러분들 방점을 찍지 마세요. 늘 붕 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삶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자극에 대한 오해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비 오는 날에는 차분한 음악과 함께 소설이나 시를 읽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되는 겁니다. 뭐 실연을 당했어요? 그러면 슬픈 노래를 들으세요. 모든 슬픈 노래의 가사가 다 여러분 가사말처럼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그 가사를 읊으면서 달래주셔야 돼요. 슬픔을. 억지로 덮지도 말고 실컷 울면서 마음을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독자의 사연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더 보태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랫말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만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노래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을 열고 온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노래 따라 가게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트랜서핑이고 거울의 법칙이고 주위의 빛을 원하는 곳으로 방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례 연구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